60세 이상이라면 아침 식사 하나가 하루의 근육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건너뛰어도 괜찮다, 점심이나 저녁에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근육은 살아나거나 혹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특히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이 갑자기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던 신체가 에너지를 다시 점화하는 첫 순간이며, 그때 들어오는 영양은 근육 회복 속도, 단백질 흡수 효율, 혈당 안정성, 그리고 하루의 체력 지속 시간까지 모두 좌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한 끼가 주는 영향력이 젊은 시절보다 2배 이상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전 아침은 그냥 주스 하나 마시고 끝내요. 혹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커피 한 잔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근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기운이 떨어지며 쉽게 피곤해졌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근육이 써야 할 기초연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을 건너뛰어도 총 섭취량이 적당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젊은 연구 대상자들과 다릅니다. 흡수 속도, 대사 능력,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을 비우면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노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논문에서 이미 노년층은 아침 단백질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여전히 배가 안 고파서, 습관이 안 돼서, 바빠서 라는 이유로 아침을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장수마을 연구에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아침의 단백질과 따뜻한 음식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꾸준히 지킨 그룹은 걷는 속도, 근력 유지, 낙상 위험, 면역력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왜 하필 따뜻한 음식일까요? 아침에 천이 낮을 때 바로 흡수되는 영양이 근육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청화 근육 효율의 상관성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침 식사 어떤가요? 허전한 속에 커피만 한 잔 드시는 날이 더 많나요? 혹은 빵 한 조각, 떡 한두 개로 때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근육을 살리는 아침 음식 4가지와 근육을 망가뜨리는 위험 습관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탁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다리 힘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아가서는 생활의 독립성, 움직임의 자신감, 그리고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잠깐 시간을 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권과 패턴을 알면 더 맞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면 10년 후 여러분 근육의 하분의 1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단 하나, 온전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떠올리면 고기나 달걀 같은 큰 음식 혹은 점심이나 저녁에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흡수율 자체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오는 단백질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밤새 단식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첫 단백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은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침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시동을 걸어줍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밤새 꺼져 있었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근육세포는 지금 근육을 만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 재생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을 반복하면 근육은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조용히 약해지고 결국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피로가 빨리 찾아오는 몸으로 바뀌어 갑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총 단백질 섭취량만 맞추면 식사 시간대는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젊은 성인들에서는 이런 경향이 자주 관찰됩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인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계에서는 노년층의 단백질은 시간 분배가 결정적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즉, 아침 단백질이 하루 근육을 30~40% 결정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해외 영양학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을 최소 20g 이상 섭취하는 노년층은 6개월 뒤 다리 근력, 걸음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등에서 확연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점심 저녁에만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먹은 그룹은 근력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아침의 근육 합성 효율이 노년층에서 특히 높게 작동하는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단백질, 즉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걀 1,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그릭 요거트 또는 일반 요거트 삶은 콩 한 컵 우유 또는 두유 한 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 비율이 좋고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두부와 달걀은 노년층이 소화하기 부담이 적어 가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만 더해도 하루 근육 손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실제로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매일 달걀을 드시나요? 아니면 빵, 과자, 커피로만 시작하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 단백질을 특별한 날에만 챙겨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침을 대충 넘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팁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정 메뉴 하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1개 플러스 두부 반, 모 플러스 따뜻한 미역국 1컵 같은 조합은 준비도 빠르고 영양 밸런스도 매우 좋습니다. 또는 그릭 요거트 견과류 바나나 반 개도 좋은 선택입니다. 흥미롭게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아침 단백질을 3개월 체계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지 않아도 근력 유지 효과가 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양보다는
시간대와 지속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결국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는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다리 힘을 바꾸고 걸음 속도를 바꾸고 하루의 자신감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침은 단백질로 시작한다. 이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따뜻한 곡물과 충분한 섬유질입니다. 곡물을 단순히 탄수화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노년기 아침에는 곡물이 근육 회복을 돕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따뜻한 상태의 곡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장이 충분히 깨어있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따뜻한 곡물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밤중에 천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단백질만 들어오면 위벽은 놀라기 쉽습니다. 이때 미음, 죽, 오트밀, 현미밥 같은 따뜻한 곡물이 먼저 들어오면 위장은 안정을 찾고 소화 효소 분비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곡물은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도록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는 곡물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부분 젊은 성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탄수화물 제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먼저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노년층의 아침 곡물 섭취는 오히려 근육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섬유질은 근육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섬유질이 충분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이 안정되면 단백질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에 사용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섬유질이 부족하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보다 혈당 조절에 먼저 쓰이게 되어 근육 회복이 늦어지곤 합니다. 또한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고 영양이 온전히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 환경이 좋은 어르신들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유지 속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섬유질의 가치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곡물이 좋을까요? 따뜻한 현미밥, 귀리죽, 오트밀, 보리밥, 고구마죽 같은 곡물류는 소화 부담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 아침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오트밀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을 원하는 분들께 강하게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현미 역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 변동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이 즐겨 먹던 전통 곡물 식단을 조사한 연구에서 많은 지역에서 아침 식사로 따뜻한 곡물류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라는 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밤사이 떨어진 천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근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해석은 다양하지만 곡물과 천, 근육 효율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빵 몇 조각으로 끝내고 계신가요? 혹은 찬 국물이나 차가운 우유로 식사를 시작하시나요? 따뜻한 곡물이 들어오는 순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릇 하나에 따뜻한 귀리죽을 담고 그 위에 삶은 달걀 반쪽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 조합이 완성됩니다. 혹은 현미밥 한 작은 공기에 두부조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조리법이나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아침 식사의 온기와 균형입니다. 결론적으로 따뜻한 곡물과 섬유질은 아침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이 단백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뜻한 곡물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와 근육의 힘, 그리고 움직임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과 따뜻한 곡물이 기본기를 다져준다면 그 위에 올려야 하는 마지막 핵심 요소는 바로 미량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점심이나 저녁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노년기의 근육 건강에서는 아침 채소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채소는 몸속 염증을 낮추고 밤새 축적된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통로를 더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단백질과 탄수화물만 챙기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세포가 단백질을 받아 재생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같은 미량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와 K, 엽산, 마그네슘은 근육세포의 회복을 돕고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관여합니다. 아침에 채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미량 요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근육의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채소의 흡수율이 식사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채소 흡수율이 점심이나 저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 들어온 채소의 영양이 소화기관의 방해를 덜 받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채소를 꾸준히 챙긴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종종 더 좋은 변화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더하겠습니다. 어떤 장수 지역에서는 아침에 반드시 채소를 함께 먹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친 시금치, 데친 배추, 오이무침 같은 단순한 채소들이지만 그들은 이를 아침의 필수 요소로 여겨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노년층의 근육 유지와 면역력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논쟁이 남아있지만 채소 섭취의 시간대와 건강 효과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가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기름지고 강한 양념의 채소보다 가볍고 소화가 편한 채소가 적합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 근육 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폴리페놀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근육의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아침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먹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준비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인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시금치나 양배추를 살짝 데쳐두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다음날 아침에는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나 달걀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근육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채소가 얼마나 올라오고 있나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이 끝이 되지는 않았나요? 가벼운 채소 한 줌이 근육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알고 계셨나요? 또한 채소는 장 건강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근육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장 기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채소는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유지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근육 피로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채소는 근육을 직접 만드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침마다 채소를 잔뜩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데친 브로콜리 몇 송이, 오이 한두 토막, 토마토 반 개 정도면 아침 근육 회복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 번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몸의 무게감, 다리의 안정성, 그리고 걷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채소는 근육을 직접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만 근육이 제대로 자라도록 돕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단백질과 곡물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채소는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는 날, 여러분의 근육은 아침부터 든든하게 깨어납니다. 아침 식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몸을 무겁게 만드는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근육 회복과 흡수를 돕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노년기에는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며 오전 내내 기력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단백질과 곡물, 채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숨은 연결고리입니다. 필수 지방산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막 구조가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어 단백질의 흡수를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방은 천천히 연소되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아침에 적절한 지방이 들어오면 혈당 변동이 줄어들고 단백질이 에너지로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어 근육 회복에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셋째, 좋은 지방은 염증 수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염증은 근육 손실을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데 필수 지방산은 이런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 섭취가 오히려 소화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로 포화지방이나 튀긴 음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필수 지방산, 특히 식물성에서 추출된 자연지방은 소화 효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층에서는 소량의 좋은 지방이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하고 영양소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장수 지역의 식단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침에 꼭 넣는 숨은 요소가 바로 식물성 지방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한 방울 더하거나 아보카도를 소량 곁들이거나 생선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지방을 활용한 식사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역의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력 유지 속도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관찰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무거운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식물성 또는 자연지방이 적합합니다. 따뜻한 죽 위에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 떨어뜨리는 방법. 두부나 달걀 요리에 참기름을 얇게 바르는 방법. 요거트 위에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 올리는 방법. 아보카도를 한 조각 곁들이는 방법. 생선 조각을 아침 반찬에 추가하는 방법. 이 조합들은 모두 소화 부담이 적고 근육 회복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자연스럽게 공급해 줍니다. 특히
올리브유과 아보카도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지방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혹시 단백질, 곡물, 채소는 챙기면서 지방만 빼놓고 계신가요? 지방은 몸을 살찌우는 요소가 아니라 근육을 활성화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필수 지방산은 뇌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아침에 적절한 지방이 들어오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빨리 깨어나고 일상생활의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근육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의 활동성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필수 지방산을 아침 식단에 소량만 추가해도 하루의 균형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죽이나 현미밥 위에 가볍게 뿌리는 오일 한 스푼, 따뜻한 채소에 올리는 고소한 기름 한 줄, 요거트에 넣는 과하지 않은 견과류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매일 꾸준히 넣는 것입니다. 소량의 좋은 지방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침 단백질과 곡물, 채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수 지방산은 아침 식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단백질이 재료라면 곡물은 에너지이고 채소는 환경이며 지방은 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지방이 적절히 들어오면 근육이 깨어나고 움직임이 안정적이며 몸 전체가 균형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짚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에서의 단 커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식사 대신 카페라테나 믹스 종류의 커피를 먼저 드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노년기의 근육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단 커피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공복 상태에서 단맛이 강한 음료가 들어오면 혈당이 순식간에 뛰어오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하고 혈당 조절에 먼저 소모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지만 반복되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약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단 커피는 속을 따뜻하게 드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천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가운 커피나 얼음을 넣은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후에 들어오는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단 커피는 위장을 잠에서 깨우는 대신 다시 굳게 만드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공복 상태의 당 섭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작은 양의 당분은 에너지 공급원으로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부분 젊은 대상자에서 관찰된 결과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에너지원 분배가 민감하기 때문에 공복 당분은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령이 전문 의사들은 아침 공복 단 커피는 피해야 할 항목의 상위권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침에 단 커피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전반적인 단백질 흡수율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관찰 연구라 절대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비슷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별히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공복 상태에서 당과 카페인이 함께 들어오는 시간대가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얼마나 되나요? 입맛이 없어서 혹은 습관 때문에 커피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곡물이나 단백질 음식이 들어가고 난 뒤에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커피를 즐겨 드신다면 가능한 한 식사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근육 회복 속도와 하루의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공복단 커피는 위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갑자기 많아지면 속이 쓰리고 위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과 채소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결국 하루의 첫 영양소 입력을 망쳐버리는 셈입니다. 근육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은 때로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공복단 커피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단 커피가 먼저 들어오면 근육은 하루 종일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서만 바꿔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깨우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근육은 살아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복단 커피는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아침 습관입니다. 당분과 카페인이 빈속에 들어오면 혈당과 소화기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단백질 흡수와 근육 회복에까지 이어집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은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또 하나 흔하게 반복되는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이 거의 없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빵 한 조각, 떡 한두 개, 과자나 시리얼, 달달한 잼을 바른 토스트처럼 간단히 먹고 넘어가는 패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속은 잠시 채워지지만 근육 건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근육 손실을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없는 탄수화물 아침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근육이 분해되기 쉬운 방향으로 몸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는 근육과 에너지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근육은 오늘은 재료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회복 과정이 지연됩니다. 특히 밤새 단식한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첫 영양소로 근육 합성 신호를 활성화하는데 이때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하루 전체를 쉬어버립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다리 힘이 떨어지고 계단이 점점 높아 보이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도 아침의 단백질 부족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탄수화물만 먹어도 에너지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주장입니다. 노년층에서는 근육 합성을 자극하기 위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할을 아침이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침 단백질 섭취가 노년층의 근육량 유지, 균형 감각, 낙상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을 먹는 노인들은 근력의 일일, 변동폭이 더 크고 피로도를 더 빨리 느낀다는 패턴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빵이나 떡 위주로만 아침을 먹는 분들이 오후가 되기 전에 기력이 떨어지고 무릎이나 허벅지 힘이 약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로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빵, 떡, 과자, 시리얼로만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탄수화물만 간단히 드시는 날이 많나요? 사실 아침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곡물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단백질과 함께 들어와야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문제는 단백질 없이 들어오는 단독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흰빵, 흰떡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변동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빵을 드시더라도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거나 두부 몇 조각을 곁들이고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단독 탄수화물 식사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혹은 떡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를 함께 곁들이는 방식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없는 탄수화물 아침은 배가 빨리 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로 인해 오전 중 허기짐과 무기력함이 반복되고 결국 점심을 과도하게 먹거나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장기적으로 혈당 변동을 키우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없는 탄수 위주의 아침은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담 없는 식사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흡수율, 근육 합성에 모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더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하루 전체의 힘이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에서 또 하나 조용히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염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짠 음식을 좋아해서 입맛이 없어서 자극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로 아침부터 국물 많은 찌개, 짠 김치, 간이 센 반찬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근육뿐 아니라 혈압, 신장 기능, 체액 균형 등 여러 부분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염분이 많은 식사가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몸을 붓게 만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붓기뿐 아니라 근육 내부에서도 미세한 수분 정체가 생기는데 이로 인해 근육 세포 사이에 대사 환경이 흐트러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더라도 근육이 그 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경직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결국 단백질, 산소, 미량 영양소가 제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혈관의 탄성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높은 염분 섭취는 하루 전체의 이 혈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혈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짠 음식은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피로해지면 노폐물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근육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신장이 지치는 날이 반복되면 근육 안의 미세한 손상 회복도 느려지고 결국 힘이 빠지는 느낌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염분 섭취와 근육 건강의 관계는 계속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단백질이 충분하다면 염분 섭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염분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흔들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 염증이 근육 손실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염분이 근육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노년층 건강조사에서 아침 식사의 염분을 낮춘 그룹과 유지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염분을 줄인 그룹은 단백질 흡수 지표가 더 안정적이었고 오후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염분을 줄인 분들이 몸이 덜 붓는다, 다리가 가벼워졌다, 저녁에 피곤함이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국물을 가득 떠서 먹고 있지는 않은지, 간이 센 김치나 젓갈이 기본 반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식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짭짤한 음식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염분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짠맛은 식사 만족도를 높여주고 입맛을 돋우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노년의 아침에는 과도한 염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물 자체를 크게 줄이고 건더기만 먹는 것, 젓갈 대신 데친 채소를 곁들이는 것, 김치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염분 섭취는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유지하면서 염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 식초 소량, 깨소금, 허브 같은 천연 향미료를 활용하면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하루의 혈관 부담을 줄이고 그 결과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염분 아침은 근육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크게 흔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혈관, 신장, 수분 균형, 염증 수치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고 따뜻하고 담백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훨씬 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난 몸에 갑자기 찬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넣는 행동입니다. 얼음이 든 물, 차가운 우유,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과일이나 음료, 차가운 김치나 찬 반찬 등은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의 하루 회복 흐름을 조용히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면서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의 천은 더욱 낮고 내부 기관들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가운 음식이 먼저 들어오면 위장 근육은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소화기관도 경직되면서 기능이 늦게 시작됩니다. 위장이 차갑게 식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느려지고 그 결과 단백질 흡수율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노년층의 몸은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의 단백질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런데 찬 음식으로 위장을 얼린 채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와 흡수 속도가 늦어져 근육 회복에 필요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 대신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일부는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학계에서도 아침 식사의 온도와 소화 능력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식 온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 관찰에서는 다른 결과가 보고됩니다. 위장이 충분히 따뜻해진 뒤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피로 회복 속도, 속 더부룩함 개선, 배변 패턴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음식 온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유의미해진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더해 보겠습니다. 해외의 한 장수마을 연구에서 아침 식사의 첫 음식이 거의 예외 없이
따뜻한 국물, 따뜻한 곡물, 따뜻한 차였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찬 음식을 아침에 먹는 문화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점심 이후에만 차가운 음료를 마셨습니다. 왜 아침에는 따뜻한 음식이 기본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진은 청과 소화 기능을 동시에 깨우는 것이 노령이 근육 유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찰되는 패턴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잠에서 깨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을 한 컵 들이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시원한 우유를 먼저 마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겉으로는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육과 소화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찬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살짝 깨워준 뒤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가락, 미지근한 물 한 컵만 먼저 들어가도 위장은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뒤에 단백질과 곡물, 채소가 들어오면 흡수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드기, 찬 과일을 상온에 잠시 두기, 점심이나 오후 간식에 찬 음식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아침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근육 회복 속도뿐 아니라 하루 전체의 체력 안정감에도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찬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아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천을 낮추고 위장을 긴장시키며 근육 회복을 위한 단백질 흡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노령이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의 첫 한 입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하루를 준비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하나가 근육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그 변화는 단순히 몸의 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 예전엔 아침마다 몸이 축 처지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는데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도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신체의 회복은 곧 정신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아침에 단백질과 따뜻한 곡물, 채소,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근육은 서서히 힘을 되찾고 하루 중 움직임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의 자신감, 집 안에서 걸을 때의 안전감, 무언가를 집을 때의 안정적인 힘, 이런 변화는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활동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몸이 한결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 내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감정적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뇌의 에너지 공급도 안정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덜 불안하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아침에 머리가 맑다, 짜증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몸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만 회복돼도 삶 전반의 질이 달라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신체 변화와 감정 변화의 상관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육의 변화를 심리 변화와 직접 연결하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근육의 회복이 스트레스 감소, 컨디션 향상, 삶의 만족도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적인 결론은 없지만 실제 노년층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후자의 견해와 더 가깝습니다.
약간의 근력 회복만으로도 걷는 속도와 균형이 좋아지고 이 변화는 곧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고령자 대상 관찰 연구에서 아침 식사 패턴을 개선한 그룹은 단순히 근력 수치가 좋아진 것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점수 역시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근력 유지와 감정적 안정감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감정의 변화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지만 아침 식단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가벼운 날과 무거운 날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몸이 힘을 잃을 때는 마음마저 함께 주저앉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반대로 몸이 안정될 때는 걷는 걸음 하나조차 마음을 밝게 만들지 않았나요?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아침 식사가 바뀌면 하루의 리듬이 바뀌고 하루의 리듬이 바뀌면 마음의 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오늘은 괜찮다, 할 수 있다는 감정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또한 아침의 안정적인 근육 에너지는 낙상의 위험을 낮추고 일상 속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꾸 반복적인 불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근육이 안정되면 이런 불안이 부드럽게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식단을 근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를 세우는 일이며 삶의 의욕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회복되면 하루의 모든 순간이 다시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식사의 힘이며 근육 회복 루틴이 가져오는 감정적 변화의 의미입니다. 아침 식사의 작은 변화가 하루의 근육을 살리고 근육의 회복이 마음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식탁을 바꾸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근육 변화는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묵직하게 느껴졌다면 아침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도 다리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발목과 무릎이 버텨주며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근육이 회복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또한 일상 동작에서도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낼 때 팔 힘이 떨어지지 않는 것, 장바구니를 들었을 때 이전보다 부담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 이런 변화들은 모두 근육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지 않지만 단백질과 따뜻한 음식으로 아침을 채우기 시작하면 서서히 회복 능력이 살아나고 몸은 하루 단위로 조금씩 달라지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 변화는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입니다. 하지만 아침의 작은 변화는 낙상 위험을 줄이고 움직임을 안정시키며 체력을 하루 내내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 결과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노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계에서도 식사 습관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영양의 질이 좋으면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함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과 곡물, 채소,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오면 혈당 안정성이 높아지고 뇌 기능도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 결과 판단력, 집중력, 기억력이 개선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 패턴을 꾸준히 관리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육이 힘을 조금만 되찾아도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매우 분명합니다. 아침 영양이 좋은 분들은 하루 종일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체력 저하가 늦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근육에 몸을 맡기는 삶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한 끼를 바꿔서 다시 살아나는 근육과 함께하는 삶인지요? 아침 식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따뜻한 곡물 한 그릇, 채소 한 줌, 좋은 지방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레시피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습관과 그에 따르는 꾸준함입니다.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삶의 여러 부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피곤함이 줄고, 점심 이후에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저녁까지 안정적인 기력이 유지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결국 아침 식탁의 변화는 노년기의 건강 수명을 길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지나면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한 달 뒤에는 거울 속에 자신감 있는 표정까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식사 변화가 가져오는 실제 효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의지가 필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거대한 운동 계획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한 끼의 구성을 조금 바꾸는 것.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몸의 균형을 지키고 하루하루의 안정된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은 단지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불안해지고 움직임이 불안하면 마음마저 작아지고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바꾸는 순간 근육은 다시 깨어나고 마음도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쌓여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지금 나이에서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근육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아직 반응할 힘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반응하고 따뜻한 곡물이 들어오면 흡수가 살아나며 채소와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근육의 환경이 안정됩니다. 즉, 근육은 여러분이 주는 대로 다시 살아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신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패턴을 그대로 두고 또 한 해를 보내실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몸이 매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지켜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로 하루의 시동을 걸 것, 따뜻한 곡물로 위장을 깨울 것, 채소로 근육 환경을 다질 것, 좋은 지방으로 흡수를 부드럽게 할 것, 그리고 피해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탄 커피로 위장을 놀라게 하지 말 것, 단백질 없는 탄수 위주의 식사로 근육을 굶기지 말 것, 과도한 염분으로 혈관을 긴장시키지 말 것, 차가운 음식으로 아침의 천을 무너뜨리지 말 것. 이 단순한 8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근육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바뀌고 다리 힘이 달라지고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움직임의 안정감은 곧 삶의 안정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건강 수명을 길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여러분 편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따뜻한 아침 한 끼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든든하게 떠받쳐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다시 근육을 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이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